오늘은 아웃도어 데모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한국자전거수입협회 고문님이신 김정환 고문님을 우연하게 만나는데요. 고문님하고 한번 쭉 둘러보면서 2014년 자전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문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저번에 유로바이크도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인터바이크도 오셨어요. 항상 예. 이렇게 자주 전시회는 다니시나요? 예, 인터바이크는 지금 라스베가스 하기 전에 LA 애나임에서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롱비치에서 할 때도 그렇고 거의 한 20년 다닌 것 같습니다. 예, 매년 오고 있죠. 이렇게 오시는 목적은 뭐세요? 그래서 매년 트렌드가 바뀌니까요.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자전거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트렌드를 보는 게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자전거 시승을 좀 해봤는데요. MTB 자전거 시승을 해봤어요. 보니까는 이제 26인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27.5인치나 아니면은 29인치 위주로 이렇게 자전거가 나오는데요. 고문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시장도 바뀌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도 약간은 바뀌겠죠. 근데 여기 지금 데모장이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 미국도 29인치가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스페셜라이즈드나 라이너라든가 이런 29인치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점유율은 아직 한 30% 약간 윗도는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29인치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어쨌든 인디안 썸머도 아닌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자전거 라이딩 하는데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7.5인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호인 입장에서 타보니까는 26인치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29인치를 만들고 26인치가 있는 상황에서 27.5인치는 이제 아시아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를 만드는 제조회사랑 그 다음에 시마노라든가 이런 컴포넌트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7.5인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좀 뒤늦게 급하게 좀 이렇게 개발을 하느냐고 작년에는 사실은 부품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이제 금년에는 27.5인치도 부품이 이제 거의 다 27.5인치에 맞는 부품들이 나와서 작년보다는 나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브랜드거든요. 이게 피니시 라인이랑 같은 회사입니다. 이게 화이트 라이딩? 예,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참 좋은 레저에서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판매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 클린 라이드라는 이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현장에서 이거 갑자기 장준영 선수를 갑자기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전거 많이 타셨나요? 지금 전기자전거 한 번 탔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제 스램인데요. 네. 스램은 제가 이제 보니까는 각 자전거 회사들이 상급 MTB에는 전부 다 XX1 11단 구동계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전에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S웍스 템버 모델 타면서 11단 구동계를 처음 써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미국이라는 걸 우선 이제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슬램이 아무래도 본고장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브랜드들은 슬램을 우선적으로 써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고 특히 신제품인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특히 데모용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슬램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데는 이제 시마노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시어가 슬램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를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컴포넌트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시마노, 슬램,
뭐 캠핑롤러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어떤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어떤 컴포넌트를 이용하시는 게 그런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니까 안 된다, 된다, 어느 회사 거는 꼭 뭐 좋다, 뭐 어쨌다 이런 거는 사실은 선입견이고요. 매년 사실은 자전거가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게 어떤 프레임도 물론이지만 기본적으로 컴포넌트가 매년 업데이트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개발이 되면서 자전거는 점점 발전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스램부스 옆에 이제 시마노 부스가 있어요. 이제 스램이나 시마노 부스에서 이제 아웃도어 데모 현장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제 컴포넌트가 작동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떤 그 문제를 메카닉이 그걸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인터넷에서 정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설들이 막 뭐 난무하고 어떤 그런 저기를 실질적으로 이런데 이제 오면은 이렇게 정비하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시마노나 슬램이나 뭐 지금 모든 회사들이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정비 서비스 같은 걸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거 지금 뭐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 우리나라 그 라이더들이 친근하게 좀 접할 수 있게 이런 어떤 그 이벤트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마노가 자전거 비즈니스 하는 회사 중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슬램이랑 시마노랑 그 싸우지 말라고 그 가운데 스캇이 딱 껴있네요. 그런가요? 예, 미국에서는 사실은 스캇이 이제 저게 스위스 브랜드고 유럽 브랜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한 7, 8년 전에 스캇이 미국에서 실패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지금 다시 들어와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서는 스캇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고 이제 서부 쪽에서도 지금 시장 개척을 하느냐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스캇은 아시다시피 스캇 본사에 우리나라 영원무역에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본사의 영업무역이. 네, 그래서 스캇은 꼭 이게 스위스 회사다라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국 지분도 있으니까 이제 한국 회사도 뭐 조금 이게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에 같이 동참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렇게 이제 묘기 부리는 수준인데 여기는 그냥 생활 수준에서 그냥 자전거를 저렇게 타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 BMX 라이딩을 이거를 잘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BMX 라이딩 경기는 이게 지금 올림픽 정식 종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다가 채택이 된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물론 지금 혜택 크라운제거나 그다음에 LS 네트워크스나 뭐 이런 그 기업에서 BMX에 관심을 갖고 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그냥 데모장이거든요. 근데 데모장인데 이렇게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래도 규격에 맞는 이런 그 경기장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제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광나루에 하나 있는데요. 광나루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세멘트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제천에 있는 게 이제 좀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이클 연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관심 있는 기업에서도 그 서울 시내라든가 서울 근교에다가 BMX 라이딩장을 좀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타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자전거 어떤 그 파크로다가 이렇게 공용해서 만들어서 일반 뭐 세발 자전거부터 와서 다 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프리라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돼야지만 그래야지 올림픽 금메달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뭐
사이클 선수들한테 BMX를 주고서는 뭐 단기에 뭐 메달을 바라본다든가 그런 어떤 무리수 두는 것보다는 어린 선수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크라운 혜택 크라운 제가나 그다음에 LS 네트워크스 같은 데서 어린 선수들 키워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저변을 넓혀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BMX 경기에서 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으로다가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요, 저 산이 XC 코스로 지금 돼 있어요.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트레일을 이용하는데, 저도 이제 오전에 한번 시승하느라고 한번 타봤거든요. 아주 쉬운 코스도 있고, 또 특급 코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그 데모 라이딩을 이제 평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참 산에서 데모 라이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고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아주 좋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오늘 여기서 타보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벌써 이렇게 노면이 상당히 흙이 좀 미끄럽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타던 흙이랑은 전혀 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타이어가 이 도로랑 안 맞구나. 한번 넘어졌어요. 네, 이렇게 이제 슬립이 오지 않는 타이어는 어떤 걸 껴야겠다. 이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노면을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뭐 강촌에서도 하고 뭐 아라뱃길도에서도 하고 뭐 그다음에 한강 고수부지에서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참 여건이 참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좀 많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런 데 와서 타시는 분들도 만에 하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본인이 입은 부상은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하게 업체들도 그렇고 관련 단체들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쪽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타시는 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나 단체들도 이 타시는 분들 수준에 맞춰서 빨리 이런 좋은 어떤 데모장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시면은 뭐 매출에 상당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은 좀 뭐 더운데 바람이 좀 불고 사실은 먼지도 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마스크 착용하신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마이크. 그러니까 우리 한강 가면은 전부 다 영화 배우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하고 뭐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자전거라는 게 내추럴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좀 자연스럽게 타는 게 좋고요.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로바이크를 가해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 분들께서는 여기 와가지고 진짜 여유가 되신다면은 한번 와서 다양한 자전거를 한번 타보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유로바이크랑 인터바이크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유로바이크는 사실은 유럽의 딜러들을 위한 쇼고 여기는 아메리카의 딜러들을 위한 전시회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유럽은 물론 이제 일부 뭐 파티도 하고 하지만 여기 라스베가스처럼 이렇게 1년 동안 자전거 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신 자전거 판매점 사장님들 직원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갬블을 할 수 있게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와서 쉬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이 약간 좀 쉬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은 이제 11월 달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아주 그냥 엄청난 세일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엄청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9월 달 말이 얘네들로서는 실질적으로 12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 동안 이제 고생한 사람들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이제 이 파티하면서 휘퍼 푸는 그런 적이거든요. 이제 유로바이크는 조금 이제 좀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약간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유로바이크는 자꾸
그 이바이크가 발전하면서 지금 그 이바이크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비즈니스 쪽은 오히려 몇 년 동안 좀 인터바이크가 많이 죽었었거든요. 옛날에 1등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터바이크가 다시 살아나가는 거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문화 차이니까 양쪽의 어떤 그 전시회를 보면서 그 뭐 골라 먹는 재미도 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